안녕하세요.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를 진행하고 있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이화범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의 중간에 메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메디 프로젝트는 저희 마이스 이벤트 영역은 아니신데 분명히 어딘가에 걸쳐져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해안을 좀 듣고 인사이트를 좀 듣고 그리고 우리 영역과 이런 영역들이 잘 결합이 돼서 이종 간의 영역들이 결합이 돼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듣는 메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인천까지 와서 인천 계양로까지 와서 인천 계양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시는 이창길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양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창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양로에 건물 3층에 와서 하다 보니까 엄청 울리네요. 목소리가 엄청 울리긴 하는데 현장감 있게 들어주시고 나중에 이걸 잘 싱크를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계양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고 인천 계양로 프로젝트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이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지역재생이나 로컬 크리에이터나 요새 그렇게 많이 부르는 이야기들에 정말 부합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얘기가 맞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양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깐 짧게 말해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일은 여기가 오신 데가 지금 인천 구도심이거든요. 네네. 근데 얘가 꼬마였을 때는 저한테는 여기 놀이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바이스 501 처음 산 것도 여기고 그 엑스저팬 백판 CD 또 여기서 한 거고 첫 소개팅도 여기서 했고 그랬던 곳입니다. 네네. 아마 인천 출신들한테는 다 비슷할 겁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은. 근데 다 망했고요. 다 다른 구도시가 마찬가지로. 서울의 명동 같은 건가요? 그렇죠. 여기가 실제로 그 극장 개수가 종로보다 많았어요. 19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극장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 중이고요. 네, 그랬던 곳입니다. 근데 망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역할이 끝난 건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물들의 그러니까 2023년에 맞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운영하고 이 동네를 좀 재밌게 만들고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이제 브랜드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도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10일 기점으로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인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마게 인천 페스티벌을 9월 23일 날 이렇게 마무리 졌고요. 지금 6년 만에 네네네. 이만큼 규모로 만드신 건가요? 네네네. 단 6년 만에? 네네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부동산과 콘텐츠와 이벤트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네요. 엄청 빠른 스피드 아닌가요, 6년이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던 일들을 그냥 하는 것 뿐이어서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말을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인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사는지, 원동력이 뭔지, 지금 왜 이런지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들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덕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300년 된 집인데 과거에 뭐였는데 지금 뭐다. 이거는 옛날에는 경찰서였는데 그날 뭐였고 지금 뭐다. 이런 말들이 부럽다 그래야 되나?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새 거는 좋은 거고 오래된 것은 없애야 될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다가 영국에 갔을 때 그 점이 신선한 충격이었고 쌤이 났어요. 쌤. 부럽다라는 느낌. 그럼 제가 건축에 완전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고 석사나 사회학을 하러 갔는데 건축에 빠져버린 거예요. 책을 이만큼 사기 시작하고 막 그 부동산 있잖아요. 경영학과 전공이에요? 네. 부동산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 집 사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럼 집 보러 오라고 하잖아요. 집 구경하고 다니고 그걸 영국 전체를 하고 다녔어요. 영국 프로 다 보고 건축 프로그램 그렇게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빠져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만큼 좀 특이하셔가지고 네. 연고도 아무것도 없는데 서귀포로 은퇴하시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때만 해도 저가 제대로 있지 않았던 때였어요. 네. 가신다 그랬고 제주도 분이 아니세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고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주 돌집이 있잖아요. 네. 네. 돌집에 사실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돌집이 너무 습해서 네. 여름에도 화목난로로 안 떼면 살 수가 없대요. 습이 많아서. 그 아버지가 부시고 네. 집을 짓겠다 그런 거죠. 아버지는 그걸 모르시고 일단 매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냥 가신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서 아버지 제발 저 한국 들어갈 때까지가 좀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걸 한 거죠. 저는 건축가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또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네. 친구랑 같이 얘기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 네.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불알친구죠. 네.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어놨는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제주 도민들이 처음엔 욕했거든요. 네. 육지 것이 와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왜냐면 이 귤창고가 제주 도민들한테는 노동의 현장이잖아요. 시원하는 원래 거죠. 귤창고예요. 귤창고예요. 이걸 주택으로 바꾼 예, 거예요. 따라 한 거죠. 근데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동네 사람들 좋아하고. 근데 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제 가구 덕지를 다 비즈니스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좋아하는구나. 그걸 생각한 게 그럼 이런 것들이 사람들 같이 즐기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독채 펜션이라는 걸 제가 만들기 시작했죠. 제주도에서. 그때는 석사를 끝내고 한국에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년 된 집, 7대가 살던 집을 최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수영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대박이 난 거죠. 이제 뭐 대박 난 정도가 제가 제주도에서 1박에 60만 원의 시대를 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때 독채 펜션 60만 원짜리 그런 거를 만들 분이 저예요. 대표님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 제주도에 저런 모델이 3,000개가 있다고 하죠.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다?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뭐 네. 어머니가 조금 하고, 지금은 이제 저는 계양로 프로젝트만 합니다. 그러시군요. 제주도에서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영국에서 오시자마자 아버지 집을 수선한 걸 계기로? 오자마자는 아니고, 또 그전에 제가 경영 전략 같은 거 세워주는 그런 일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되다가, 네.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만들고, 이제 공간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처형이 있는데 놀러 가자는 거예요. 네. 저 영국에서 왔다. 그래서 놀러 갔는데, 가평에 갔는데, 그, 플로방스 풍펜션? 프로방스 펜션. 옛날 기억나시죠? 네.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내가 플로방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가평에 있는 거, 플로방스 풍펜션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춘천에서 내가 또 플로방스 풍펜션에 있으면, 내가 가평에 있는 양평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참 처형이 영감을 많이 줘요, 안 좋게. 그래서 아빠는 또 놀러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캐러반에 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는데 가평에 캐러반이 쫙 붙어 있는 거 자는 거잖아요. 네.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캐러반은 원래 내가 자연이 너무 좋은데 잘 데가 없잖아요. 그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는 거죠, 불편하지만. 근데 내가 캐러반에 자고 싶어서 가평 가가지고 30cm 간격으로 있는 캐러반에 서 있는 데서. 그러니까 굴곡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숙박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네네. 그런 것도 하나죠. 그래서 제주도 현지에서 살고 싶은 그런 느낌. 현지민처럼 그런 분도 컸던 거죠.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법칙에서는 하면 안 되는 법칙이었어요. 왜냐면 펜션은 잘 생각해보시면 그 당시에 바다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마을 한가운데서 다. 지금은 그게 완벽한 유행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계양로 프로젝트를 공간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지역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들을 만들어 가면서 지역에서 어디 하나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 동네가 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뭔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번져가는 느낌이에요. 계속 제가 뭐라 그러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번져가다는. 그래서 계양로부터 시작한 거죠. 제주도에서 잘 되는데 그걸 계양로로 또 오실 생각은 갑자기 왜 하셨어요? 진짜 궁금하고. 돈도 잘 벌리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서. 인천 출신이라고 하셨죠? 저는 인천 출신이에요. 참 특이한
하네요, 그죠?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살았는데 네. 이제서 사람들이 저를 얘기할 때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죠. 네, 저는 그냥 괜찮게 살고 있는데. 네. 그렇네요. 그래서 계약론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도시 분석을 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도시 분석이나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책 같은 걸로 분석하고 네. 네이버에 나온 걸로 얘기 듣고 네. 유튜브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렇지. 모든 사람이 맞아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다. 네.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누구나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저는 지식이라는 게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이제는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누구에는 공평한 거. 따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분석으로 한 거죠. 저는 저에게 인천은 패배감의 도시거든요. 패배감의 도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내 선생님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인천에 살고 싶어요거든요. 서울 가야지라는 뜻이죠. 공부 잘해서 서울 가야지. 직장은 서울로 잡아야지. 인천에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 또래들은 다 패배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살 때 서울 올라가가지고 제가 인천 출신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또 대구 애들, 막 부산 친구들, 네. 막 광주 친구들이 저 부산이에요, 뭐 광주예요 이렇게 할 때 네. 사실 부럽기도 했고. 근데 아마 인천이라 해서 돌이켜보면 인천이나 특성상 우리는 서울에 붙어 있으니까 다 서울에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불편하고 힘들죠. 그렇죠. 홍대 가서 데이트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멀죠. 그렇죠. 강남 가서 술 먹어도 돼요. 멀죠. 그렇죠. 그게 저는 인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또 인천은 선입견이 많잖아요. 범죄율 높다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인천 범죄율 보면은 낮아요. 제일 높은 게 제주도죠. 대전보다 낫네. 되게 신기하죠. 대전이 높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선입견이 네. 인천이라는 도시는 막의 인천이고 범죄율 높고 싸움 많이 하고 이렇지만 네.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제주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원래 세 개가 없잖아요. 문이랑 도둑이랑 거지. 이미지인 거죠. 아니, 범죄가 인천이- 있을 것은 제일 높은데. 그렇죠. 근데 인천은 광역시 중에 제일 낮거든요, 거의.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입견이,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도시가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선입견이 장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성. 그러니까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싼 거예요. 네.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땅값이 싼 거죠. 네.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없어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따라서 인구는 300만이거든요. 네. 인구가 인천 인구 준 적이 없어요. 그 부산보다 좀 더 많아지겠죠. 네. GDP도 부산보다 높고. 그랬을 때 비즈니스적 감각으로 봤을 때 또 인구가 300만이고 또 서울 인구 1000만, 경기도 인구 1000만. 그 2,500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인천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과 붙어 있으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1%만 데리고 오면 되니까. 역으로. 네. 생각하는 법이겠죠. 그렇게 인천을 분석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건 좀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영국 지도를 이렇게 보통 유학생들 붙이고 살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딱 지도를 보는데 영국 지도랑 대한민국 지도가 겹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버풀 위치가 인천입니다. 여기 런던이 부산이고, 버밍엄이 대전이죠. 네. 도시 역할이 똑같아요. 너무 신기했고, 그다음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이제 그때 이제 산업혁명을 먼저 한 나라들 중에서 인천이랑 닮은 도시를 보니까 뉴욕, 요코하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한민국보다 산업혁명을 먼저 했는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그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호텔, 갤러리, 아트 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은 인천차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걸어서 지금 10분만 걸어가면 바다예요. 근데 인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해안 도시인데 바다를 전혀 느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에 있는 모든 바닷가 라인은 군사시설, 산업시설 다 그렇게 깔려 있어요. 물류시설. 물류시설. 네. 그러니까 일반이 접근이 안 되죠. 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이 지나면은 뻔한 얘기 아닐까요? 더 이상 우리가 나이키 운동화를 만들지 않듯이 네. 우리가 성장 공장이 없듯이 네. 더 이상 노동력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의 인천에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많은 카페들이 유럽 빈티지나 미국 빈티지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빈티지가 처음으로 나온 도시가 전 인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마 네이버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100% 제 생각이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니까. 뭐 살고 있던 살고 있지 않던 관계없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저의 생각이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고 제 생각으로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도 보죠. 네. 근데 다른 사람 걸 본 것만 가지고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이 그래도 꽤 많이 있으니까 직감을 또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없이 직감이라는 거 말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데이터로 경중을 나타내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왜냐면 누구나 마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게 데이터고 지식이고 맞아요. 정보니까. 맞아요. 내가 지식이 더 많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제 바보 같은 일은 없죠. 왜냐면 시간 문제잖아요. 시간 문제. 내가 지식을 아는 거는. 그렇죠.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개항통닭 같은 것들을 만든 거죠. 개항로 통닭. 이제 수많이 만든 것 중에서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 개항통닭인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든 이유가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65세 이상 분들이 소외되는 거죠. 개항로에서? 네. 왜냐면 엣지 있는 거 만들어내니까.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어떻게 하면 20대부터 60대까지 70대까지 어울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획할 때 한 단어, 한 문장, 또는 한 장면, 네. 하나의 문단을 꼭 만들고 시작하거든요. 한 장면도. 그 중에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네네. 대부분은 거의 다 만들죠. 네.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만들고 시작하는데 이거 할 때 이제 운동회였어요. 운동회? 네. 제가 꼬마였을 때 동네 잔치잖아요. 운동회가 네. 옛날에. 그쵸. 그래서 나도 재밌었고. 네. 다 모이는데 진짜. 우리 엄마도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우리 할머니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 기억에. 물론 안 재밌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운동회라고 생각을 했고. 넘어지는 아빠는 안 재밌었을 거예요. 그렇죠. 넘어지는 아빠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세대들이 재밌는 게 아니라 어색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랑 저랑 대화 나눌 때 말이 제일 잘 통할 때가 언제냐면 군대 얘기할 때예요. 왜냐하면 이게 센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 얘기 잘 통하잖아요. 우리 처남은 우리 장인어른이 월남전 2번 갔다 오는데도 자기가 더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해도 괜찮은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2002년 월드컵은 각자 에피소드가 다 하나씩 있을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게 조세가 뭘까 보면 사진이더라고요. 사진. 그래서 개항 통닭 가면 여기 사진 다 인천이에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은 뭐냐면 여기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환갑이 넘었거든요. 네네. 졸업 앨범을 찢어가지고 확대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동네가 소풍은 한 번은 멀리 가고 한 번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죠. 한 번 멀리 갈 때는 이제 롯데월드 이런 데 가는 거고 가까이 동네로 가는데 동네로 가는 곳이 여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진 찍은 적이 있고 요게 졸업 앨범에 지금 20대 분들도 찍은 적이 있는 거죠. 네네. 따라서 같은 장소성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국사 다보터 석가탑 앞에서 수왕대 찍은 사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걸어놓은 게 개항 통닭인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밀도를 높여서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있는 동안에 어색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여기 테니스공 보이시나요? 네네. 이것도 제가 일부러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처음 식탁을 들어놨을 때 네. 원래 바닥 기스나면은 지금 다이소에 사서 붙이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저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걸 한 거죠. 뭐 웃으라고. 여기 어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런 장치를 계속 쌓은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최소 어색하지 않는 거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졸업 앨범이거든요. 네네. 수웅이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액자로 만들어 붙인 거죠. 이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지금도 있고요. 네네. 근데 거짓말처럼 이 중에 6명이 온 거예요. 이건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인 거죠. 그래서 이건 신기한 거죠. 자기 발견하면 또 얼마나 웃기고 재밌어요. 깔깔거리고 웃는다고 말이죠. 지금 다 와서 뭐 옛날에 어쨌다는 뭐 지금 40대 분들도 자기 아이가 이 학교 다니니까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걸어놓는 겁니다. 걸어놓으면 지금도 가보면은 20대부터 되게 많은 세대가 유모차부터 문신한 친구까지 다 섞여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계양 송당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준비하라 그래서 네. 사례가 훨씬 많지만 네네. 뭐 이렇게만 했어요. 지역 주민의 기억을 인테리어로 활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목적은 많은 세대들이 최소한 어색하지 않게. 그렇네요.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공간들을 만들어 가다가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 한계는 뭐냐면 어느 날 무서웠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어도 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똑같이 만들면 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태원이나 성수동에 계신 분들이 저랑 똑같이 만들면 망하잖아요. 네. 그게 엄청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롯데리아 갈 때 제일 가까운 데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마트 갈 때도 가까우세요. 그럼요. 이유는 똑같으니까. 네. 그럼 서울 친구들이 내 걸 똑같이 하게 되면 그게 저는 그렇죠. 망하는 거죠. 네.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죠. 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카피가 쉬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피가 엄청 쉽죠.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 장면 많이 떠올라요. 저희가 우리 꼬마였을 때 매트릭스 봤잖아요. 네. 매트릭스 봤을 때 옛날에 그 트리니티가 막 뛰어가가지고 헬기 딱 타거든요. 네. 그럼 운전할 줄 모르거든요. 네. 그럼 뭐 도적도 보내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헬기 딱 타고 가잖아. 그런 시대 같아요. 카피도 쉽고 지식도 이제는 시간 찾고 네네. 그런 시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카피가. 그러다가 카피가 안 되는 게 뭐가 찾았던 거죠. 제가 찾은 거는 철학과 시간을 찾은 거예요. 철학은 카피가 안 되는구나. 시간도 카피가 안 되는구나.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같은 회사가 거대한 회사인데 철학이 카피가 되면 벤츠나 BMW, 아우디의 뭐 디자인이라든가 볼보의 세이프란 이런 정신을 싹 카피 뜨면은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샤오미가 애플 거 맨날 베끼잖아요. 네. 샤오미가 애플의 정신을 베끼면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도 100년 된 건물이 무너지면 100년 된 건물 다시 지려면 건물을 짓고 100년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니까. 그러니까 철학과 시간은 카피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가 들어가 있는 게 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천에서 그렇죠. 계양로에서 네. 그 찾은 게 이분들인 거죠. 노포.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40년 이상 된 노포가 6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차이나타운 빼고. 40년 이상 된 게. 내가 왜 이렇게 많나 봤더니 공부를 했더니 인천이 땅이 절반 이상이 매립지인 거예요. 50%가.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종로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노포가. 그렇겠죠. 근데 이제 땅이 한정되니까 아마 부시고 올렸겠죠. 우리은행 건물주 할래? 헐렁설집 할래? 뭐 당연히. 우리는 건물주가. 네,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매립을 했으니까 여기를 이 동네를 보호한 게 아니라 팽겨친 거죠. 왜냐면 땅을 메꾸면서 발전시키면 땅값이 싸잖아요. 그렇죠. 땅을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인천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계속 잔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저는 이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고. 네네네. 그 전략적으로 이분들을 이제 제가 엄청 알리기 시작한 거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40개를 알려내면 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계양도에 놀러 오면 카피가 되지 않고 그다음 시간이 먹어 있는 이런 가게가 40개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 저 같은 사람들이 만든 트렌디한 게 2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선택지가 바로 6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만들지 않았는데도 만든 효과를 낼 수 있죠. 사회과학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이분들이 지킬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분들이 지켜주려면 단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자식이 물려받죠. 그렇죠. 자식이 물려봐야 받아야 배가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60년대 설렁탕집이 없어진다고 쳐봐요. 그럼 대한민국 입장에서 또 만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60년을. 우리도 유럽이랑 일본처럼 좀 100년 되고 200년 되는 것들을 좀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비즈니스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을 두 가지를 항상 보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했던 거고.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당연히 노포를 알려내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카피가 안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전략적으로 또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사례는 되게 많지만 협업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계양로 맥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양로 맥주. 네네.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만들어 냈잖아요. 네. 한 문장을 만들고 시작한 거예요. 지역성을 포함한 공감할 수 있는 술이라고 정한 거죠. 네. 이게 계양로 맥주의 정의입니다. 제가 만약에 설해마을이라든가 뭐 청담동에서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죠. 최고의 술 이렇게 찍었을 겁니다. 여기는 인천이고 인천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고 그러니까 저는 나이 50대 60대 아저씨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술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만든 거고 그래서 계양로 맥주는 저 병 사이즈가 500ml예요.
보통 수제 맥주는 330ml죠. 네네. 500ml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순대국집에서 팔고, 그래야 통닭집에서 팔고, 그래야 대포집에서 팔죠. 조그마하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거고. 또 라거입니다, 라거 저희께. 근데 보통 에일이죠, 수제 맥주는. 네. 라거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으려면. 그래서 제가 맛을 정할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카스보다 요만큼 가야 된다고. 카스보다 훨씬 맛있게 만들었다? 우리 실패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몇몇 사람의 미식가를 만드는 술이 아니라 우리 좋은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저를 저렇게 정해놓고 시작하거든요. 기획을 하실 때 그렇죠. 지역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역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인천은 뭐 농산물도 없고 물도 깨끗하지 않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람을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분이 1937년생입니다. 네네. 한 자리에서 목간판을 만드신 분이죠. 이 어른의 부탁을 해서 계양로라는 글씨를 받은 거죠. 이 글씨를 계양로 맥주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계양로 맥주는 좀 특별해지는 거죠. 뭐 계양로 맥주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새거 맥주죠. 근데 저 어른의 글씨가 들어가는 순간 1937년생이고 옛날에 차이나타운 현판도 썼고 이나디아 현판도 썼고 전두환 글씨도 썼고 뭐 아우마니 가구로 최초로 갖고 왔고 그 수많은 저 어른의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거죠. 노포의 어른. 이렇게 잡고 이분 같은 경우는 모델이거든요. 네. 계양로 맥주. 네, 뭐 테라의 모델은 공유잖아요. 네. 제가 공유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이분 동네 어른입니다. 바로 앞에. 네. 페인즈가 사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영화 간판을 그렸던 분이에요. 옛날에 극장 19개 던 시절에. 네네. 그때 이제 2002년도에 최민수의 리허설이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직업이 사라졌대요. 다 CGV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제가. 모델이 되어달라고. 네. 그랬더니 이제 계속 거절하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이 대표가 열심히 해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지금 계양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노포를 하면서 저희 그 상권 브랜딩, 로컬 네. 브랜딩을 어떻게 하냐면 올드앤이라고 잡았어요. 올드 and you. 올드 앤 유. 그거 잡을 때 저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중퇴도 아는 영어로 잡아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노포 어른들을 셀럽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아니, 노포 어른이라고 부르고 장인이라고 부르고 방송이 연락이 오면 다 무조건 연결시키고 이분들이 유명해지고 셀럽이 돼야 네. 도시 브랜딩이 커지는 거죠. 상권 브랜딩이. 마치 제가 어떻게 뭘 잘하면 공격력 업그레이드, 방어력 업그레이드인데 이분들이 잘 해가지고 같이 되면 여기 전체가 커지잖아요. 네. 전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브랜딩이고 그런 상권 브랜딩의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올드앤이라고 잡고. 약간 지역 주민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통닭 사진도 그렇고. 이제는 사람들 지역 관리 회사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역 관리 회사가 뭔지 이제 알기 시작하고 들어보고 배우고 하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관리 회사 한다. 그러고 다닙니다.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계양로를 6년 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뭐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만 똑똑하냐?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안 했던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말을 많이 많이 들었어요.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때도 그냥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별거 아닌 것들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별거 아닌 것들을 계속 했더니 별거가 된 것 같고. 근데 요새는 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기적 같은 일들이 되게 뭐 하얏트 호텔에서 연락 와서 계양로 맥주 하얏트 호텔 들어간다든지 또 말해도 그 사연도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네네. 이 포즈도 재밌죠. 그 윤디자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디자인. 그 브라운엔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너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보고 이창길 회장 맞죠? 이러는 거에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윤디자인이고 계양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공부 이만큼 했다. 그리고 나는 계양로 폰트를 만들고 싶다. 계양로 폰트를 만들고 싶다. 본인이. 그래서 윤디자인 회사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8월에 출시가 됐어요. 1년 걸렸고. 이번에 계양 허체가 나왔죠. 이거. 저는 아까 우리 그 장인분의 글씨입니다. 오. 특별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어른의 글씨가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저 계양로라는 글씨가 어떻게 보면 저희 제 사람들이 와서 발굴해내고 간판도 계양로 서체를 쓰고 맥주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다가 윤디자인으로부터 보고 그걸 해가지고 서체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있는 일인데. 그래서
오히려 돈도 받지 않고 당연히 네. 계약금도 저희가 전원고 할아버지한테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어. 전원고 회장님이 37년생이잖아요. 네. 폰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치. 하드기기도 없는데. 네네.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제 어른이 돌아가셔도 네. 이제 어른 글씨는 네. 대한민국이 없어질 때까지 가는 거라고 되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는데 이 얘기는. 네. 그러니까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옛날 글씨체는 그냥 옛날 글씨체인 것 같죠. 그게 더 멋있고 이게 더 멋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따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너무 그러니까- 멋진 서사가 싹 다 들어가 버렸네요. 저는 글씨 안에. 저는 요새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좀 기적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많이 대표님 자체가 하여튼 뭐든 좀 오픈해서 하시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뒷일이 뭐 어떻게 될 거라는 전략적 사고가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오픈을 해서 많이 해보고 거기서 또 고민을 한 게 또 피드백이 오면 또 그대로 하고. 네, 그런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막 써보기도 하고. 멋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계약로 프로젝트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계약로 프로젝트 입점력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기의 인천이라고 시작을 한 거죠. 마기의 인천이 인천